관제탑 도와주세요. 조종관이 말을 안 들어요. 무선기 너머로 신입 조종사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제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대위, 어떻게 하죠?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젊은 관제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박미숙 춘장님이 계시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평상복 차림의 여성에게로요. 정일병도 그 시선을 따라 미숙을 바라봤어요. 설마 저 아줌마가? 정일병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미숙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무선 교신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하늘을 지켜온 베테랑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관제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정일병은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아줌마라며 무시했던 그 여성이 관제탑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닌 숙련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생이어라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군인에게 평범한 아줌마로 무시당한 전설적인 여성 조종사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실력을 보여주며 멋지게 활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숙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유일한 여성 생도로 시작했던 험난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 수백 명의 남자 생도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던 그녀를 향한 시선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F-16 조종사 자격을 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관들의 배로 까다로운 평가와 동기들의 냉대를 견뎌내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중위로 진급한 해 겨울, 미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미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모, 5살 배기 민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미숙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조종사로서의 꿈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을요. 엄마는,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흐느끼며 물었을 때 미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이모가 엄마가 될게. 민수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미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수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꽉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부대로 향했어요. 저녁엔 다시 민수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위험한 해외 파병 임무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진급해 나갈 때마다 속은 쓰렸지만 집에서 이모,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반갑게 달려오는 민수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았어요. 그런 미숙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16 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김 교관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는 미숙에게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박주미,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시뮬레이터 훈련을 마친 후 김 교관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같은 실수를 한 남자 동기에게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을 때 김 교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여자가 이 일 하기 쉽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교관들과 훈련생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됐어요.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했어요. 쉽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교관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새벽 1시간 일찍 나와서 시뮬레이터를 돌렸습니다. 저녁에는 민수를 재운 후 늦은 시간까지 교범을 외웠어요. 한 달 후 실제 비행 평가에서 미숙은 완벽한 착륙을 보여줬습니다. 김 교관이 헤드셋 너머로 말했어요. 합격이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인정이 미숙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숙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군 준장이 되었어요. 전역 후에는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미숙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모, 저 공군사관학교 합격했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정말이니? 네, 이모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을 들으며 미숙은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설렘과 각오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민수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민수야, 정말 확실하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네, 이모. 저도 이모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살 때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자신만의 꿈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숙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는 새로운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민수도 저기 서 있을 거예요. 미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걱정보다는 믿음이 앞섰어요. 그녀가 25년간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민수였으니까요. 잘 해낼 거야, 우리 민수는.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설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경기도 공군사관학교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1학년생도 박민수는 T-50 고등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수, 오늘은 단독 비행이니까 침착하게 해. 무전기 너머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종관을 꽉 쥐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륙 후 2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화재 경고등이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교육받았던 대로 해야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제탑, 여기 캐델 200일 엔진의 이상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기체가 급격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2000피트, 1800피트. 고독의 바늘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온몸이 떨렸어요. 이모,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 이모가 자신을 처음 안아줬던 그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민수가 비상착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도 차근차근 해야 했어요. 연료 차단, 전원 차단, 비상착륙 자세. 교관들이 수백 번 강조했던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기체는 활주로를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000피트, 800피트. 관제탑과 구조대의 긴급 대응이 시작되었고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착륙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민수가 자신에게 다짐하며 마지막 조작을 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항공 컨설팅 사무실에서 박미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숙 여사님이십니까? 여기는 공군사관학교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비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부대 의무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평상복에 운동화를 신은 채로 사무실을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F-16 엔진 고장으로 비상착륙을 했던 그날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자신만 위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수였습니다. 5살 때부터 키운 그 소중한 아이가 위험에 빠졌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미숙이 택시 기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기사가 미숙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속도를 높였어요. 미숙은 민수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모, 비행기 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도요. 그때부터 미숙은 늘 마음 한편에 불안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민수도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무사하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공군에서 단련된 강인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그저 민수를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미숙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이곳에서 훈련받던 모습, 첫 단독 비행을 하던 떨림,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그날의 기억까지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는 자신이 조종사였지만 지금은 사고를 당한 이의 보호자였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 정문에 도착한 박미숙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상복의 운동화, 급하게 나와서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였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정일병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ROTC로 임관한 그는 자신의 엘리트 출신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품위 있는 군인이 되겠다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뿐이었습니다. 미숙이 헐떡이며 정문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생도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 정일병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줌마,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정일병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어. 저는 민수 이모예요. 이모요? 정일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나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미숙은 서둘러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가 허겁지겁 주워서 정일병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일병은 신분증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의 옆에 있던 김상병도 함께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숙 나이가 꽤 되시네요. 정일병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같은 분이 군 관련 일을 뭘 알겠어요? 김상병이 거들어 말했어요. 정말 박민수 생도 이모 맞나요?
혹시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5년간 공군에서 복무했던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민수가 급했어요. 제발요. 민수가 사고를 당했어요. 확인만 해주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일병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이든 여자분이 이런 데 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정일병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25년 전 공군 사관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이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뭐 하러 여기 왔나라는 차가운 눈길들이요. F-16 조종사 자격을 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교관이 유독 그녀에게만 까다롭게 굴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자가 이 일 하기 쉽다고 생각하나? 포기하는 게 어때?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뛰어나게 해냈어요.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군 준장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편견과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정일병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그는 신분증을 대충 들여다보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옆에 김상병도 미숙을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민수가 의무실에 있어요. 미숙이 애타게 부탁했지만 정일병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해봤자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미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민수에게 더 늦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간 하늘을 날며 단련된 참을성을 발휘해야 할 때였어요. 민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일병과 김상병은 미숙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 뭔가 문제 생기면 무작정 찾아와. 맞아요. 나이 들면 더 고집세지나 봐요. 그들의 말이 미숙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한참 후 정일병이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의무실로 확인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박민수 생도 보호자 맞나요? 정말요? 전화 너머에서 확인이 되자 정일병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어요. 네, 맞다고 하네요. 들어가세요. 정일병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부대 안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미숙이 정문을 통과하면서 뒤돌아 정일병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군인의 오만한 표정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도 저 나이 때는 저런 편견에 맞서 싸웠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은 민수가 우선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품격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의무실에 도착한 미숙은 민수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검사를 위해 입원한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병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무관의 안내에 따라 미숙은 부대 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정일병은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못마땅해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시한 그 아줌마가 대한민국 공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조종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박미숙은 대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다른 군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25년 전 이곳에서 훈련받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상복 차림의 미숙을 힐끗힐끗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부대 내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기 인원은 즉시 관제탑으로 집합하십시오. 응급 상황 발생. 미숙의 몸이 움찔했어요. 25년간 몸에 밴 반사적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수 소식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무선 교신이 점점 절망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도와주세요. 조종관이 말을 안 들어요. 무전기 너머로 신입 조종사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1학년 생도가 탄 T-50기에서 유압 개통 고장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의 젊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테랑 교관들은 모두 다른 임무로 출동 중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경험 부족한 젊은 교관들 뿐이었어요. 김대희 어떻게 하죠?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젊은 관제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대기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착륙 준비하세요. 무선 교신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입 조종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박미숙 춘장님이 계시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평상복 차림의 여성에게로요. 설마, 저 아줌마가? 젊은 중위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중얼거림을 했습니다. 미숙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무선 교신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하늘을 지켜온 베테랑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관제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미숙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찼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닌 숙련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관제탑에 도착한 미숙을 본 젊은 관제사들이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관계자만. 박미숙 전 공군 준장입니다. 미숙의 소개에 관제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이름은 공군에서 전설이었거든요. 정말 박미숙 준장님이세요? 젊은 관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헤드셋을 받아 착용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자연스럽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찰리 205, 여기는 박미숙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무선을 타고 하늘로 전해졌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준장님, 정말 박미숙 준장님이세요? 신입 조종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박미숙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정확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종관이 무거워요. 괜찮아요,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미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기판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먼저 비상유압 스위치를 켜세요. 왼쪽 패널 상단에 있어요. 네, 켰습니다. 좋아요. 이제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활주로로 접근하세요. 미숙의 지시는 정확했어요. 25년간 쌓인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준장님, 무서워요. 혹시 추락하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 150m 유지하세요. 착륙 장치는 아직 내리지 마세요. 미숙이 차분히 지시했어요. 신입 조종사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제 활주로가 보이죠? 천천히 고도를 낮추세요. 네, 보여요. 하지만 아직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착륙 장치 내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접근 시작하세요. T-50기가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정일병도 관제탑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무선 교신을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거의 다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끝까지 침착했어요. 드디어 T-50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관제탑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 무사히 착륙했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선 너머로 신입 조종사의 감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헤드셋을 벗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정일병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줌마라며 무시했던 그 여성이 방금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미숙이 관제탑을 나서며 정일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일병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일병의 작은 사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미숙이 조용히 말하고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정일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진짜 실력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항공기 응급 착륙 사건이 해결된 후 부대 전체에는 박미숙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은 모든 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분이 진짜 박미숙 준장님이었다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공군 준장님 말이야. 복도 곳곳에서 경외감이 섞인 대화들이 들렸습니다. 특히 젊은 생도들과 부사관들은 전설 같은 인물을 직접 본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일병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소에서 혼자 앉아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정일병은 용기를 내어 박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입원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행히 민수는 큰 부상 없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일병이 그녀 앞에 나타나자 미숙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문에서 본. 죄송합니다. 정일병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장님, 미숙은 정일병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봤어요. 젊은 군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정일병이 계속 말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명문대 나온 게 뭐 대수라고 진짜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숙은 정일병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나 원망 대신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병, 고개 들어요.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일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죠. 미숙의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미숙이 정일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일병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이니까요. 정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숙의 포용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박미숙을 초청한 특별 교육이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모든 계급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도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미숙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위험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숙의 첫 인사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25년간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거예요. 군인은 계급과 성별, 나이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정일병도 앞자리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료를 대하는 품격에서 나옵니다.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녀는 정일병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지키는 동료들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미숙이 창밖의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모습에 있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용기와 실력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모든 군인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생도들과 부사관들은 미숙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민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모의 활약을 들었을 때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모, 정말 멋있어요. 민수가 병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모처럼 훌륭한 조종사가 될 거예요. 미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우리 민수는 분명 해낼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일병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모든 방문자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예의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정일병이 신입 헌병들에게 말할 때마다 박미숙의 교훈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성별과 계급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미숙의 이야기는 다른 부대에도 전해졌고 많은 군인들이 그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혼자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민수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가치는 뭘까? 미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는 사명감. 하늘에서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조종사일 거예요.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늘이 평화롭기를. 그녀의 소망이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모든 군인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심어준 진정한 군인 정신은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전해져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재미있게 잘 보셨어요? 인생이어라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